그 말이 나왔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획이 아닌 이유로. 서준이 그 말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 서아의 가슴 어딘가에 걸렸다. 처음으로 계획이 아닌 이유로 화가 났다는 것이. 서아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제역 때문에요. 서아가 결국 말했다. 담담하게. 그 기록이 재혁이 써먹을 카드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또 침묵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아까와 달랐다. 아까는 언어가 없는 침묵이었다. 지금은 언어를 선택하지 않는 침묵이었다. 그 차이를 서아는 느꼈다. 느끼고 싶지 않았는데 느꼈다. 서준 씨, 예, 나는 이 계획이 감정에 의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져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서아는 잠깐 멈추었다. 당신이 계획 밖의 이유로 화가 났다는 건 이 시점에서 당신한테도 좋지 않아요. 서준이 서아를 한동안 보았다. 맞아요. 서준이 말했다. 좋지 않죠. 그 말이 인정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서아는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서준이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빛이 내려가지 않았다. 서아의 눈을 보면서 그 말을 했다. 맞아요. 좋지 않죠. 그러나 서준의 얼굴에서 물러서려는 기색은 없었다. 서아는 손을 파일에서 들었다. 재혁이 쓸 카드 다 파악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동의합니다. 이번엔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말하다가 잠깐 멈추었다. 창문으로 포지타노에 아침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바다가 보였다. 어젯밤에 야경이 있던 그 바다였다. 낮에 바다는 색이 달랐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 안에서 드러났다. 서아는 그 빛을 한번 보고 서준을 보았다. 어젯밤에 서아가 말했다. 그 문자 받았을 때 재원한테 나한테도 알리라고 했죠?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 예. 어젯밤 당장이 아니라 오늘 아침 중으로라고. 예? 서아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았다. 그 밤에 먼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밤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서준은 이미 재혁의 접근 방식을 파악하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 밤을 먼저 닫지 않았다. 서아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물을 수가 없었다. 물어서 나오는 대답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나오는 대답이 두렵지 않은 것이 두려웠다. 고마워요. 서아는 그것만 말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도 고르고 고른 침묵이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일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서아가 말했다. 재혁이 측면을 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측면이 공급망만이 아닐 수 있어요. 서아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재혁은 내가 당신한테 약점이 됐다는 걸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서준이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서아는 보지 않았다. 등을 보인 채로 문을 열었다. 재원이 들어오며 서아의 표정을 한번 살폈다. 서아는 재원에게 파일을 건네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고 말했다. 방 안에서 서준의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일어선다는 것을 서아는 소리로 알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아는 마음 안에서 어떤 균열을 느꼈다. 이 계획에 난 균열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쌓아온 서아의 담장에 난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것은 재혁이 아니었다. 재원이 새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재혁 측이 오늘 오후 최모 기자에게 직접 접촉한다는 정보가 방금 들어왔다고.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포지타노의 바다가 빛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서아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입꼬리를 한번 정리했다. 표정을 단단하게 얹었다. 재혁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아도 움직여야 했다.
감정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어야 했다. 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발길이 조금 무거웠다. 이 방 안에 서준이 있었다. 이 방 안에 오늘 아침에 침묵이 있었다. 이 방 안에 계획이 아닌 이유로 라는 말이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등 뒤에 두고 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순간 재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빛이 달라졌다. 서아 씨. 재원이 서아를 보았다. 방금 들어온 건데요. 재원이 말했다. 재혁 씨가 최모 기자가 아니라 서아 씨 과거를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직접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아가 재원을 보았다. 누구요? 재원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서아 씨가 3년 전 그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원이 방에서 나간 뒤 포지타노의 오후는 천천히 기울었다. 서아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세 모금쯤 마신 뒤로 잊고 있었다. 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바다는 아침의 투명한 청색에서 오후에 더 짙고 무거운 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바다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보이는 바다. 숨기는 것이 없는 바다. 서아는 그 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재원이 전해준 정보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쁜 소식이었다. 재혁이 데리고 온다는 그 사람. 3년 전 병원. 서아는 그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내놓고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려 했다. 공략 방법을 생각하려 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나열하려 했다. 그러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3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 서아는 그 정의를 오래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억이 서아에게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들은 모두 같은 색을 하고 있었다. 빛이 없는 색. 겨울 새벽 병원 복도의 형광등처럼 차갑고 하얀, 그러나 따뜻하지 않은 색. 그 복도에 있었던 사람. 흰 가운이 아니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재혁의 법무팀 소속이라고 했다. 이름은 최도현. 서아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서류를 내밀면서 서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말 때문이었다. 사인하시면 이쪽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우는 말이었는지 그 사람은 알고 말한 것인지 몰랐다. 서아는 그 이름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최도연이 지금 재혁의 손에 이끌려오고 있었다. 커피 식었습니다. 서아가 소리에 시선을 들었다. 서준이 테라스 문 앞에 서 있었다. 재킷을 벗은 상태였다.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린 채 손에 새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서아의 손에서 식은 잔을 가져가고 새 잔을 내려놓으면서 서준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고 부가 문장도 없었다. 서아는 그 새 잔을 보다가 서준의 뒷모습을 보았다. 서준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 등이 딱히 접근을 허용하는 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차단하는 등도 아니었다. 그냥 있는 등이었다. 서울에서 회의실에서 보는 서준의 등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포지타노의 오후 빛 아래에서 보는 것은 달랐다. 서아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나한테 왜 왔어요? 서아가 말했다. 커피. 서준이 바다를 보면서 대답했다. 그거 핑계고요.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서아를 보았다. 재원한테 연락 왔습니다. 나한테도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아는 새 커피 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온도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아가 말했다. 오늘 저녁 비행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압니다. 두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커피를 마셨다. 오늘은 식기 전에 마셨다. 서준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지나갔다. 포지타노의 바람은 서울의 그곳과 달리 소금 냄새가 났다.
바다를 담은 채로 움직이는 바람이었다. 서아 씨, 예? 오늘 저녁 비행기 전까지 서준이 말하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일은 내일부터 해도 됩니다.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서준은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옆모습이었다. 셔츠 깃이 바람에 약하게 움직였다. 그 옆모습에서 서아는 아무것도 읽어내려 하지 않으려 했다. 읽어내는 습관이 지금은 좋지 않았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서아가 말했다. 이상해요? 우리 일정에 없는 말이잖아요. 서준이 그제야 서아를 보았다. 서아도 서준을 보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일정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서아는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서준이 그 말에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말없이 다시 바다를 보았다. 서아도 바다를 보았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있었다.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와 바다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서아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불편했다. 서아는 일어섰다. 확인할 것들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 그렇게 하죠. 서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등 뒤로 서준이 아직 난간에 기대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다.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서아에게는 낯선 감각이었다. 서아는 그 감각을 서랍 안에 단단히 집어넣었다.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재원이 예약을 잡아두었다는 곳은 포지타노 항구 쪽의 작은 식당이었다.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은 곳이었다. 테이블이 10개도 안 됐고 촛불 하나로 각 테이블을 밝히고 있었다. 메뉴는 영어 병기가 없었다. 서아와 서준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 재원이 왜 이런 데를? 서아가 메뉴판을 보면서 말했다. 신혼여행이라서. 서아는 그 한 글자를 내뱉고 잠시 멈추었다. 그렇군요. 신혼여행이었죠. 연기 중이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같습니까? 서아가 메뉴판 너머로 서준을 보았다. 서준은 메뉴를 보고 있었다. 이탈리아어로 된 메뉴판을 아무 문제 없이 읽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는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같지 않죠? 서아가 말했다.